고평 그림책 연주 뒷마당 숲으로 간 사람들 편입니다. 안지의 글 김하나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미엘입니다. 반갑습니다. 늘보입니다. 반가워라 루댕이여라. 안녕하세요. 북극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 연주한 책이 숲으로 간 사람들이잖아요. 지난주 연주한 책들하고 쭉 이렇게 좀 이어져요. 네, 자연이라는 잃어버린 영혼, 네. 섬 위의 주먹, 그리고 오늘 숲으로 간 사람들까지. 네. 근데 표지에서 저는 가장 눈에 띄는 게 하늘의 별이요. 요새 이제 계속 눈을 보다가 눈이 싹 가시고 나니까 별이 엄청 크게 보여서 깜짝 놀랐었는데, 여기 이 그림책에도 별이 아주 커다란 별들이 가득한 모습을 보니까 반갑네요. 미엘 참 재밌게 잘 연주해 주셨거든요. 어떤 이야기인지도 마저 들려주세요. 늘보가 나오죠, 이 책에. 네. 늘보가 가져온 이 그림책에 의도가 있으시죠, 늘보? 없어요. 그냥 잡히는 대로 갖고 왔어요. 제가 볼 때 늘보는 늘보가 나오니까 가져오신 거예요. 그 내용은 이제 그렇지. 늘보가 어떻게 자기 얘기를 지가 해. 딴 사람이 해줘야지. 연주한 사람이 해주세요. 제가 그림책을 잘 접해보질 않아가지고요. 일단 숲으로 간 사람들의 글밥이 엄청 많은데 이 이야기가 정말 이 글로 이 모든 걸 숲으로 간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많이 읽기는 했는데, 선생님 간추리는 게 어렵네요. 역시 담당이 있으시군요. 담당이 없는데 우선 늘보가 나옵니다.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결국은 우리는 자연으로 태어나서 자연스럽게 살다 가야 하는데 인위적으로 자연을 망가뜨리고 있다 보니까 앞날 아이들이 살 터가 사라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 사람들은 숲에 가서 말 그대로 자연스럽게 살아가고 있어요. 냉장고도 없이. 그리고 이제 태양광으로 충전하니까 스마트폰도 자주 쓰지 못하고 돈이 아닌, 그러니까 먹을거리도 직접 길러서 먹고 냉장고도 없이, 또 그 다음에 그릇을 씻을 때도 세제나 비누도 쓰지 않고 산골짜기 물 흐르는 데다가 그릇을 담가 놓은대요. 그럼 그 이튿날 아침에 가서 그 그릇을 수세미로 그냥 닦기만 하면 그대로 씻겨져 나간다. 그러니까 식기 세척기 노릇을 물고기들이 하시는 거죠. 그렇죠. 물고기를 막 비롯한 이제 물살이 이제 씻어내주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삶은 아마 이러니까 선풍기나 에어컨도 없을 확률이 높죠. 또는 이제 추울 때는 자주 못 씻으니까 냄새도 날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삶, 그런 이제 늘보와 이음이 그렇게 살아가는데, 아이 하나가 엄마를 따라서 이제 숲에 가서 처음에 불평을 하다가 여기에 적응해서 살아요. 근데 이 늘보와 이음은 그렇게 살게 된 것이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건 이후로 우리가 잘못 살았구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고 느끼고 실행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저는 이렇게 못 살죠. 다만 도시에서 살고 그래도 다른 이들의 견조선은 덜 쓰고 산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도 지금도 일주일이면 두 식구가 사는데도 비닐이 한 뭉태기씩 나와요. 그런 거 보면 늘 민망하고 부끄럽죠. 어저께도 우리 집 앞을 치우는데 그 20리터짜리 한 3분의 2 정도 가깝게, 그러니까 15리터 가까운 만큼 이제 쓰레기, 그 중에 뭐 많은 게 종이나 또 담배꽁초, 개수로는 담배꽁초가 엄청 많죠. 저도 2000년까지는 담배를 피웠어요. 그러니까 저도 버린 적이 있어서 값품이다라고 웃으면서 이제 치웠는데 나중에 허리는 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버리는 삶, 그야말로 우리가 소비자라는 거는 써 없애는 사람들이잖아요.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의식하고 살더라도 저희들의 견주면 몹쓸 짓을 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저 책을 들고 온 것도 그런 뉘우침, 그리고 이런 가운데서도 되도록 덜 쓰고 살겠다, 이런 다짐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후쿠시마 때 그거를 느끼고 숲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살고 있다고 하네요. 그림을 그린 이는 먹을 거를 자기가 길러서 먹으면서 산다고 해요. 그러니까 저 주인공들도 이음이 하이힐도 여러 켤레가 있었고 도시내기로 아주 그 차도녀라고 하나 아마 그렇게 살다가 저렇게 이제 변신을 한 것 같은데, 저는 저 정도 용기는 없이 삽니다마는 저렇게 애쓴 모습을 같이 나누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이제 아까 공생공비인 여름에 저희는 집에 냉방을 안 해요. 선풍기만 사용해요. 겨울엔 난방을 안 해요. 전기장판만 사용합니다. 그래서 남들처럼 여름 겨울에 이렇게 아파트 관리비가 한 15에서 20 덜 나오죠. 샴푸는 3주에 한 번 정도 써요. 머리를 안 감는데 그냥 물로만 감죠. 청소기 안 써요. 빗자루로 하죠. 그렇게 따져보니까 제법 뭐 사업 속에서는 네, 멋지네요. 제법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내가 뭐 훌륭해요. 하는구나. 네, 아무튼 더 철저하게 하고 싶은데 이제 아내하고 충돌 부분도 있어요. 그냥 그렇게 그냥 써 막 이런 것도 좀 있긴 한데 어쨌든 좀 더 하고 싶은데, 근데 저는 이제 여기서 꽂혔던 게, 이 사람은 이 책에서는 체르노빌 뉴스를 체르노빌이 아니죠. 후쿠시마를 보고 이제 충격을 먹었는데, 저는 더 충격 먹었던 게 한반도 크기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바다를 떠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 넓은 플라스틱 속에 물고기가 들어가면 못 태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빛을 받아야 되는데 애들도 못 받으니까 죽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죽음의 바다가 되는 거고, 그러면서 또 하나 이제 쇼크 먹은 게 미세 플라스틱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요즘 너무나 자주 쓰는 그 행주 자체가 이렇게 닦으면 저절로 이게 단다는 말은 이렇게 미세로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행주 여러분 길거리 가다 보면 기념으로 이렇게 나눠주잖아요. 그게 다 부직포예요. 그게 다 플라스틱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계속 설거지 할 때마다 미세 플라스틱을 만들어 내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이제 쓰지 말자고 던졌어. 아내는 불편하다는 거예요. 너무 편하다는 거예요. 자꾸 써요. 저는 이제 아내는 쓰긴 놔두고 저는 안 쓰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저는 딴 걸로 하는데, 그렇게 미세 플라스틱 이런 거에 저는 더 쇼크를 먹었고, 결국 우리가 그거 다 결국 다시 먹는 거잖아요. 끔찍하다 생각이 들었고, 아무튼 그런 것들을 좀 느끼는
그런 숲으로 간 사람들 결국은 우리가 귀농해야 될까 봐요. 그런 생각이 드는 뭐 그런 책이었습니다. 예. 루땡이 아주 반가운 말씀이시네요. 음. 귀농 하고 싶죠. 천천히 예, 저도 결국은 그러고 싶은데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시골에. 맞아요. 그게 너무 안타까워. 거기서 뭔가 같이 해보고 싶다. 그런데 아이가 없고 맞아요. 사람들이 없고 그래서 저는 사실 혼자 그런 생각을 해요. 65세 정도 되면 나라에서 법으로 한 5년 동안은 무조건 시골에서 살게 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좋으면 계속 살고 아니면 올라오더라도 일정 부분은 그것도 좋다. 그렇게 하면 이게 좀 이어질 것 같아. 그러니까, 도시하고 그러니까 법이 예. 아니라 인생 이모작에 60세 이상 된 사람이 국가에 신청을 하면 국가가 몇 년간을 지원을 해주는 제도로 하면 갈 수 있고 또 하나 안들 내려오시니까 예. 반대로는 오히려 이렇게 애들이 난 시골에서 컸으면 좋겠어요. 저는 당연히 이제 예. 그 제도도 좀 이렇게 근데 어른들이 계시면 손자 손녀들이 온다고요. 그럼 걔네들이 그렇게라도 자연을 조금 접할 수가 있어서 맞아요. 그냥 그렇게라도 조금 농촌에서 그나마 좀 젊은 생기가 아주 노인들 말고 돌아갈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저는 시골에 있는 분들이 좀 이렇게 좀 더 마음을 열었으면 좋겠어. 무슨 얘기냐면 한동안 시골 분들은 기득권이었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 자기네가 도로 깔고 못 깔고 하느라고 돈을 그동안 많이 들였거든.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불편한 거야. 저게 한 푼도 안 내고 우리 그동안 했던 걸 그래서 이제 약간 이렇게 배척을 했거든요. 타자들을. 그런데 이제 그런 걸 마음을 바꿔서 와라 같이 살자 하는 그렇게 해서 그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얘기도 듣긴 했는데 지극히 일부 아닐까 싶어요. 저도 일반적인데. 그럴까요? 네. 그러니까 저희 동생도 내려간 지 10년이 지났거든요. 서울에서 있다가 전혀 그런 거 없이 잘 지내고 있고 저도 이제 가끔씩 동네 어른들 만나잖아요. 그러면 너무 반갑지. 잠깐씩이라서 그럴 수는 있으나 입장이 다르신 거가 뭐냐면 그렇긴 시골에서 하죠. 자라고 네. 그 시골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을 서울에 있는 사람이 그냥 시골에 가서 여기 내 땅입네 하고 그러니까 서울에서 간 사람도 약간 좀 시골 사람들도 이상하지. 뭐 자기 잘난 척만 하니까 농사꾼 같지도 않고 그 태도도 안 돼 있지만 그 시골에 있는 분들도 그런 것에 대한 불편함들을 이제 드러내는 거지. 그래서 가면 대부분 사실 이제 부딪혀요. 대부분. 근데 이제 시골에 살았던 사람 다 분위기를 아니까 나름대로 적응을 하시죠. 그런 건 있죠, 당연히. 그래서 어쨌든 저는 시골에도 사람들이 조금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 그건 바람이 맞아요. 조금 그 말씀은 있어요. 공감해요. 예. 저도 시골에 가고 싶어서 계속 이제 집들을 알아보고 그래서 이제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뭐 계속 알아보고 있거든요. 뭐 괜찮은 집 뭐 보면은 또 한번 어쩌다가 시간 내서 찾아서 가서 집 보고 오고 그러는데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러니까 일자리 중에 하나 했던 게 이제 도농 교류 사업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그쪽 공무원들을 좀 만나고 그랬었는데 서울에서 온 사람들이 대부분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섞이질 못하는 거예요. 그분들하고. 그러니까 이제 좀 그쪽에서도 배척하는 것도 있고 좀 서울에서 저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만 태어나서 서울에서만 살았었거든요. 도심에서. 근데 이제 그런 얘기들을 신문이라든지 뭐 뉴스에서 들으면은 좀 겁이 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또 시골에 가면은 깊은 산 속에다 자리를 잡는데요. 그 공무원들이 하는 얘기. 깊은 산 속에다 자리를 잡고 깊은 산 속에서 혼자만 지내고 그렇지. 거래를 안 부딪히는 거야. 안 부닥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외로워지고 사람이라는 거는 아무리 혼자 살더라도 사회적 동물이니까 사회랑 좀 어울려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외로우니까 결국은 또 그 집을 또 놔두고 또 서울로 다시 이제 올라와 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공무원 하는 얘기는 근처에 와서 살라는 거죠. 근처에 와서 살고 어울려야지만이 그 사람들도 서로가 반기고 처음에는 당연히 뭐 우리 결혼할 때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다르게 살다가 만나서 서로가 뭐 이해를 해가는 과정에서 이제 하나의 부부가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이 없이 그냥 와갖고 나는 나의 삶, 당신은 당신의 삶 이래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저는 계속 찾고는 있어요. 근데 좀 KTX라든지 좀 될 수 있는 곳, 서울이랑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찾다 보니까 그런 데는 또 가격이 비싸고 그렇지 않은 데는 또 가격이 싼데 서울로 한번 오려 그러면은 진짜 산 넘고 물 건너 이렇게 와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충청도 쪽까지 생각을 했었는데 거기도 그러면 KTX가 있어야 되고 서울까지 오는데 서울이 꼭 필요할까? 가 있으면 또 필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그래도 나의 기반이 또 서울이고 서울에 다 이쪽에 아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중간중간에 올라오게 되고 만남을 갖게 되다 보면은 또 필요하게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디를 고르고 어느 적당한 집을 고르고 근데 또 그게 힘들고 또 집사람은 또 싫다 그러고 시골에서 자라고 했으니까 시골이 싫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네, 오히려. 맞아요. 근데, 그렇게 그런 얘기도 또 어떤 분들은 하더라고요. 서울에서 자라고 그런 걸 모르기 때문에 그 맞는 거기에 말이에요. 그 로망을 그럼. 갖고 이상을 그럼. 갖는데 전혀 안 그렇다고 그럼. 와서 살아보라고. 근데 그래서 도시농업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해봤었는데요. 그냥 저는 그 뭐 자연농법이라 그래고 거의 뭐 풀도 잘 안 베고 이렇게 했는데 잘 자라고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내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도 계속 찾고는 있습니다. 페이스북에 항상 올라오면 좋아요, 이 집 좋아요 눌러주고 요 평수 어떻게 되고 이런 거 보고 그러고 있어요. 저는 여기 주인공들 이름이 참 마음에 들어요. 늘보하고 이음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좀 천천히와 서로 이으려고 하는 것 그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우리 여기 아이도 처음에는 시골 가기 싫었잖아요. 내가 거길 왜 가 이랬다고요. 근데 금세 적응이 돼요. 그렇죠. 그리고 서울 차도녀라고 아까 표현하셨는데 이모도 적응해서 잘 지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실제 부딪혀 보면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촌사람이라서 이런 얘기를 하는지는 모르나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조금 천천히 사는 삶, 그리고 자연 속에서 사는 삶, 그리고 서로 이으려고 도시 사람과 사람 사이를 조금 잇고, 그죠? 도시와 시골을 조금 잇고, 좀 이러다 보면 평준화도 되고 잘 되지 않을까. 그게 이제 우리가 금방 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있잖아요. 있는 게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이으려고 하면 반드시 밀당을 합니다. 반드시. 근데 사실 밀당이 삶이에요. 밀당이 삶이라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아까 이제 편안한 삶, 몸이 편안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 밀당이 힘드니까 피해요. 근데 우리 삶은 그런 게 아닌 거야. 힘들지만 그걸 부딪히고 해결해가고 때로는 양보하고 뭐 이렇게 살아가는 게 사실 진짜 삶이라고요. 그냥 편안하게 있는 게 근데 아니고. 저는 그러니까 몸이 편안하다, 몸이 힘들다, 이 부분에 좀 딴지를 걸고 싶어요. 왜냐하면 몸을 움직였을 때 엄청난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머리가 참 맑아지고 그쵸. 개운해진다고요. 그러니까 아주 힘들지 않으면. 그래 자꾸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몸을 써보지 않고 어. 힘들 거다. 그리고 난 편한 게 좋아. 이거는 몸의 기쁨을 잘 몰라서 하는 소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몸을 조금만 움직였을 바로 때. 그 얘기를 제가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그런 생각 때문에 자꾸 몸이 편하다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제가. 몸이 편하면 마치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멍할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니라는 거지. 사실은 오히려 머리가 복잡해지고 이런 게 오히려. 그래서 저는 그 있는다는 거 어쨌든 그런 밀당을 어찌 보면 그걸 즐길 줄 아는 사람이 이제 저는 세상을 아름답게 사는 삶인 것 같아요. 그걸 힘들고 나 이거 못하겠어 뭐 이런 삶이 아니고 그런 의미의 이음이란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한 일이다를 공감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무엇보다 책 속 주인공이 대단하네요. 아닌 거 알고 실천할 수 있는 이 힘은 엄청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 이음은 분명히 그런 역할을 할 거란 말이에요. 이 별명이 이음이니까 사람들 오면 이어주고 소개시켜주고. 웬만큼 부지런한 수준을 넘어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죠. 저는 토리같이 이렇게 시골이 어쨌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부러워요. 나도 부러워요. 그러니까 그런 맞아요. 게 없으니까 그런 끈이 만일 통일이 돼서 부모님이 살아 계신다면은 저도 뭐 평양이라든지 뭐 이쪽에 뭐 있겠죠. 그쪽에 또 갈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는 어머니 아버지는 다 이북에서 오셨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쪽 남쪽 우리 아버님은 이남 것들이라고 항상 그러시는데 이쪽 남쪽에 대해서 별로 이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에 이제 굿닥터라는 제가 미국 드라마 그 의학 드라마 같은 걸 보는데 거기 주인공이 자폐 우리나라 이제 굿닥터를 걔네가 판권을 사가지고 더 길게 만든 건데 거기 이제 자폐 의사가 나오는데 모든 게 솔직해요. 그러니까 자기 머리에서 나오는 걸 우리 보통 사람들은 네. 아까 이음을 하기 위해서 밀당을 해야 되는데 얘는 그런 게 없어. 밀당이라는 게 없고 그냥 자기가 느낀 거, 이 사람을 바라보는 거. 그래서 진단을 해도 뭐 보통은 암입니다라고 바로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좀 결과가 좀 심상치 않고 뭐 이렇게 둘러 얘기하는데 당신은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죽을 수 있어요. 바로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수술 받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은 그 당시엔 당황스러운데 조금 지나면 그 솔직함이 그 다른 의사들도 처음에는 이제 걔를 안 받아들였다가 그런 솔직함과 그럼요. 너무 천재적인 서번트 증후군이 있어요. 모든 걸 다 외우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도움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얘를 인정을 하는 건데 그렇죠. 새로운 의사는 또 인정을 그렇죠. 못 하는 거예요. 얘를. 그런 솔직함과 사람과 소통을 못 한다. 근데 소통이라는 게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럼요, 다른 것 그럼요. 같아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앞으로 5년 내에 저도 시골로 인정받는다는 건 엄청난 밀당이죠. 네. 밀당의 고수죠. 루댕이하고 북극곰은 이제 시골에서 네. 삶을 5년 후에는 사시는 걸로. 뭐 어째 늘보가 또 이렇게 마무리 한번 쭉 한번 돌아가면서 하시고 마무리하시죠 뭐. 그러게요. 일단 그 시골에 가서 갓 따은 뭐 열매라든가 갓 뽑은 뭐 당근이라든가 이런 걸 먹으면 도시에서 차에 시달리고 또 농약에 시달리고 뭐 이런 아이들 먹는 거하고는 많이 다르죠. 다르고 실제로 이제 도시 사람들이 농촌 가면 어떻게 적응하나 그런데 저 아이처럼 변산 공동체에 유학 간 아이들을 보면 거긴 휴대폰을 다 받습니다. 근데 그게 반나절도 안 가서 걔네들은 그냥 휴대폰이 있었다는 것조차도 잊고 맞아요. 그 지들끼리 자연 노느라고 속에서 바쁘죠. 누리고 놀고 맞아요. 그렇게 산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어른도 아마 그럴 거예요. 아이 같은 인자가 있어서 그 어른은 자꾸 재죠. 그렇긴 하지만 막상 거기 들어가게 되면 제가 이제 폰을 안 갖고 오면 그냥 편하더라 하는 것처럼 편해질 수 있죠. 근데 그건 이제 쉽게 내려놓을 수 있는 아이들은 그렇고 어른들은 기득권을 내려놓기 참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늙어서 힘이 떨어지다 보니까 내려놓는 것도 잘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힘 떨어지는 게 나쁜 것만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제가 그 그림책 연주하는 것도 아마 지난번에 연주했을 때하고 오늘 연주할 때 듣는 사람들이 의식했다면 알겠지만 전보다 이게 더 떠듬떠듬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이면 그래. 뭐 그냥 떨어지는 거 마땅하지. 근데 내가 조금 더 움직이면 힘이 조금 더 나. 정초에 눈이 많이 오니까 내가 오른쪽 다리를 저니까 다리 힘이 없으니까 다 나가는 거를 동생들도 그렇고 오지 마라고 하고 아내도 걱정하니까 안 움직였어요. 근데 오늘 나오면서 보니까 뛰지를 못하겠는 거야. 다리 힘이 풀려가지고. 그러니까 하는 만큼
좋아지고 안 하는 만큼 힘은 떨어져요. 그러니까 무리하지 않을 정도로 움직여서 몸은 써야 해. 몸 놀려야 돼. 그러니까 손발 놀리고 몸 놀리면 그만큼 더 힘있게 살 수 있고 덜 놀리면 힘이 떨어져요. 그렇지만 쓰는 거는 덜 쓰는 게 지구 힘을 덜 떨어뜨리는 일이니까 우리가 덜 쓰는 그런 노력을 거듭 이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제 미엘에게 마무리. 말할 권리를 넘기겠습니다. 마무리는 저는 뭐 이렇게 도시에서 태어나고 도시에서만 살았어도 한 번도 아파트에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겨울이 되면 이 단독미는 눈 오는 게 너무 싫어요. 그렇죠, 그렇죠. 내 집 앞에 안 쓸면 뭐 사고가 나면은 뭐 내 집 앞에 그러한 뭐 이제 불상사나 그런 게 이제 좀 있기 때문에 낭만이 없어졌다 이거보다는 사람은 뭐 그렇게 변하지 않는 것 같은데 좀 눈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 바람이 조금 세상에 팍팍해져서 어려운 사람들이 일하기에도 그냥 눈이 안 오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서울에서는 그냥 도심에서는 이제 농촌에서는 얼마만큼의 수분이나 이런 게 필요하니까 좀 농촌에는 오시고요. 도심에는 안 오셔도 된다. 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겨울에는 계속 기도합니다. 서울에는 도시에는 눈이 그렇게 많이 필요치 않은 것 같아요. 뭐 더 바삐 살으라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여하튼간 많이 단독미는 겨울에 되면은 막 어는 거 아까 말씀하셨듯이 오늘 저녁에도 수도를 조금 틀어놔야 되고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여기 숲으로 간 사람들을 보면 정말 극한으로 지금 사시잖아요. 정말 설거지 냉장고도 없으시고 충전기도 진짜 태양광으로 하셔가지고 우울하고 외롭고 그런 마음을 느끼면서 어떻게 두 사람이 잘 세상과 이어가고 또 어떻게 자연하고 어울려서 사는지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지만 조금 결론적으로 우리가 도시에서 좀 지금 지구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조금 생각은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저는 그러니까 좀 전에 눈이 서울에는 안 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번에 눈 온 걸 보면서 사람이 참 도심 사람들은 정말 게을러졌다라는 생각이 많이. 가정집 살면은 일반 집 살면은 뭐 쓸기도 해야 되고 하는데 그게 하늘이 어떻게 내려준 복이 아닐까. 우리를 안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도심 사람은 안 움직이고 누구한테 다 맡겼는데 움직이게 하는. 그래서 하늘이 계속 뭘 내려주고 치우고 하고 뭐를 정리하게 하고 하는 것들을 해주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거를 지금 도심에서는 점점 안 하고 도심의 온도가 높아지고 그러니까 눈도 더 안 오고 이러니까 더 안 하게 되고 이걸 또 남들한테 돈으로 맡기고 자기는 안 하는 게 우리를 더 나쁘게 내 몸을 더 나쁘게 하는 게 아닌가. 옛날에는 눈이 오면은 나가서 쓸고 정리하고 힘을 썼잖아요. 겨울에 집안에서 웅크리고 있던 거를 나가서 어차피 할 수 없이 해야지 하고서 다 했는데 그런 것들이 없어진 게 저는 좀 안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한테. 눈을 쓰시나요? 저도 안 아파트에? 쓰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눈이 나왔더니 너무 많은 염화칼슘과 이런 걸 다 뿌려놔갖고 바로 도로가 다 깨끗해진 거야. 도심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자연도 망가지는 거고 우리도 저 염화칼슘이 뭐 아주 나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환경적으로 나빠지고 그게 또 지하로 들어가면 또 물이 또 나빠져서 지하철도 못 먹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인간을 너무 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어려울 텐데 힘들 텐데 말씀하셨을 때 두 사람이라서 가능했겠다 싶어요. 혼자라면 너무 힘들 것 같은데 뜻을 같이 하는 누군가랑 함께라서 그래서 가능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미엘이 눈 치우는 게 힘들다는 건 어머니는 아프시고 본인 혼자 치워야 해요. 어머니 병수발도 아마 10여 년을 혼자 하고 있는데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부부가 눈을 치우는 것은 아내가 늘 먼저 나서죠. 그런데 이제 허리가 아프다고 하는데 저는 꼭 옥상도 치워야 한다.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옥상 안 치웠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3층이고 4층이 옥상 끝이지만 지난해 봄에 옥상 집 두 군데 한 군데는 벽으로 물이 흐르고 하나는 그 천정에서 물이 쏟아졌다고 해요. 그게 아마 겨우내 그 갈라진 틈 사이로 이렇게 쌓여서 얼었던 것들이 해동하면서 확 쏟아진 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그 방수 테이프들은 붙였어요. 그런데 그래도 미심쩍어서 눈이 오면 옥상도 이제 치워요. 올 때마다. 근데 아내도 이제 따라 올라서 치우다가 저번에 딸하고 통화하는 거 보니까 이제 허리 아프다고 얘기해서 아유 허리 아픈데 왜 치워 그러니까 아니 밑에만 쳤을 때까지는 괜찮은데 옥상까지 그래서 내가 옥상 나 혼자 치운다고도 했는데 그 또 혼자 보내니까 안타까우니까 이제 같이 올라와 가지고 치워서 그런 걸 보면 좀 딱하기는 하죠. 근데 그 우리가 좀 움직여서 만약에 그 올해 봄에 그 집배로 물이 새지 않는다면 이제 두 가지일 거죠. 방수 테이프 붙인 거 하고 그 다음에 눈을 치운 덕분일 텐데 어떨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우리야 뭐 4층이 아닌데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결국 함께 사는 사람인데 생각이 못 미치는 사람은 안 치우더라도 생각이 미치는 사람들은 만약에 힘이 안 따라주면 그건 못하겠죠. 생각이 아무리 미쳐도 힘이 따를 때는 그냥 할 수 있을 만큼 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함께 사는 일이고 그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이음처럼 서로 이어져 있다라는 거에서 네 일이 그냥 내 일이지 그걸 꼭 가릴 거 있는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를 느낄 수 있는 책이어서 가져온 셈입니다. 그 사람이 나이를 진지하게 말하는 거예요. 나이를 이렇게 노화가 된다는 건 천천히 되는 게 아니라 어느 날 탁 됩니다. 늘보가 이번 설을 세면서 뭔가 탁 간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 증거로 작년에는 저희가 5천만 원씩 그 세뱃돈을 받았는데 올해는 줄 생각을 안 하시네요. 해야죠. 그러니까 그래서 어쨌든 2024년에 네. 우리 그 중립을 기리는 날에 책 한 권씩 사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그걸로 일단 저는 퉁쳤다. 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퉁쳤다. 5천만 원씩 드릴 때는 네. 5분인가 6분 드린 네. 거고 그때는 10여 분한테 드려서 저는 이제 나간 돈은 비슷하게 나갔어요. 그러니까 퉁쳤다. 네. 뭐 저는 아니, 뭐 그게 그거였죠. 저는 뭐 돈이 아니면 아닌 그러니까 거니까 돈으로 어쨌든, 하기도 하고 네. 또 40 물건으로 하기도 하는데 관계로 책으로 자 스프로 간 사람들 안기배 김하나 안지액을 김하나 그림 스프로 간 사람들 그림책 연주 뒷마당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